부산대 영재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산대 영재원 전형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항상 매년마다 영재원을 준비하시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년별 지원할 수 있는 영재원부터 정리해보고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초3 학년 학부모님들은 우리 초3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원이 부산시 초등영재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영재원, 특히나 시영재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관 자체가 두 개로 또다시 나뉘어지면서 어린이 창의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시영재와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영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초4가 되죠. 자, 우리 초4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초등 영재원과 그리고 부산대 영재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4는 부산대 같은 경우 초등 심화과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연이어서 초5로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초5학년들은 조금 아쉽게 시영재의 자격은 없습니다.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부산대 과학영재원 초등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초3, 초4, 초5학년들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등영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 초6과 중1들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때 초6과 중1들은 부산시 중등영재원 하고요. 그리고 부산대 영재원, 특히 중등 심화 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영재원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어머니께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시고 그 영재원을 맞춰 그 전형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산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타 영재 교육기관의 2년차 교육 과정에 합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산대 영재원의 지원이 조금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타 영재 교육기관의 2년차 과정을 지금 수료 중인지를 조금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관명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어가지고 살짝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대 영재원하고 부산시 영재교육원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영재원이 특히나 이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큰 영재원은 저희가 두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부설 영재원인 부산대 영재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사람에서는 수학과 과학이 중심이다 보니까 수학, 과학 영역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대는 초등 심화 과정에 수학과 과학 지원 영역이 있고요. 중등 과정으로 가게 되면 과학이 세분화되면서 물화 생지로 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으로는 아까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초4와 초5가 통합으로 부산대는 초등 심화 과정을 지원할 수가 있고 초6과 중1이 마찬가지 통합으로 중등 심화 과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각 학년별에 따라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이 있는데요. 자, 초3입니다. 현재 초3과 초4가 초등 과정, 4과정과 5, 6과정을 지원할 수가 있게 되고 초6 같은 경우에는 중1 과정, 그리고 중1은 중2, 3과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지원 자격 안에는 일반 추천과 그리고 특별 추천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자, 특별 추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재 교육 수료 예정자들을 특별 추천자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현재 영재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반 추천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부산대 같은 경우 일반 추천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하고 다른 점은 학교장 추천에 인원 제한이 없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하고요. 반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에서 학교의 규모, 즉 학생 수에 따라 추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 외에 학교 대표 선발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지만, 대표가 되어야지만 추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더불어서 선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대 역시나 과거에는 조금 고집스럽게 대학 부설이다 보니까 GED 미적용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었는데요. 근데 2020년도부터 부산대 즉 대학 부설 영재원들도 전부 GED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선발에서 원서 접수는 똑같이 GED를 통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부산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우편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서류들을 살펴보면 응시원서, 그리고 생활기록부, 그리고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 또는 학교장 추천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일반 추천 아이들은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 추천 대상자들은 영재교육기관 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행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강사 구도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시 영재교육원이든 대학 부설 영재원인 부산대 영재교육원에서 접수 방법은 공통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GED 가입을 통하여 아이디와 비번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부산대 영재원은 제출 서류가 있었죠. 그런 제출 서류는 반드시 우편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부산대 과학영재원 선발 인원 우선 자격입니다. 자, 하나는 특별 추천이고요. 하나는 일반 추천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점은 인원 제한이 없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장님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 자격을 줄지는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빠르게 우리 아이의 역량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상은 크게 초등 심화 과정과 중등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는 부산시와 다르게 두 개 학년이 통합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자, 초등 심화 과정은 초 4, 5, 그리고 중등 심화 과정은 초 6과 중 1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이제 수료자 중에서도 50% 이상 성적 우수자의 경우에는 4사 과정을 부여받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대학 부설의 영재원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각 과정별 그리고 분야별 인원, 선발 인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과학을 만약 지원을 할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초등 심화 과정 때부터 쭉 하니 중등 심화 과정까지 길게 로드맵을 짜가지고 중등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과학이 세분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공 세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률과 경쟁률은 다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나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길게 로드맵을 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22기, 작년이 이제 23기였는데 23기가 조금 특이한 전형을 가져갔었죠. 그 이유는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들도 아직까지 이제 재확산으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23기 작년도에 전형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과 그리고 작년 크게 변화된 걸 제가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전까지는 즉 대면 평가를 가져갔을 때는 1차 전형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글쓰기 평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형으로는 관찰 수업과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나 22기 같은 경우에는 21기와는 조금 차별적으로 초등 심화 과정에서는 글쓰기를 2차 전형으로 진행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중등 심화 과정 안에서는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었는데 아까 영역별로 세분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화생지별 특이성이 있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그려냈다면, 대면 평가가 불가했던 비대면 평가,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1차 전형 자체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전형으로 1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차에서 합격된 학생들이 2차 전형을 보게 됩니다. 내용으로는 평가 방법으로는 논리적 글쓰기 검사와 심층 면접을 같이 보게 됐고요. 물론 전형 방법에서는 1팀이 면접을 보게 되면 연이어서 논리적 글쓰기를 하게 되고, 2팀이 이제 논리적 글쓰기를 하게 되면 뒤이어 심층 면접을 보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올해 이제 진행되는 24기 24기 역시나 저희들은 분명 대면 선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서 작년처럼 비대면으로 1차 전형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9월 중순쯤이면 전형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형 일정에 따라 다시 재공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예상한 일정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3기 24기죠. 24기에 부산대 영재원을 지원할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우선 GED 접수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GED 접수는 대개 10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해서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전형은 서류 평가로 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작년처럼 자기소개서와 창문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서류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때는 선발 정원의 2배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형 합격은 11월 3주차 정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전형은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는 논리적 글쓰기 그리고 심층 면접을 보게 되고, 이때는 선발 내 인원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은 개별적으로 GE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GED 아이디 그리고 비번 관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관연도의 각 지원 영역별 그 경쟁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어머님들이 많은 질문 중에서 영재원 꼭 가야 되느냐, 영재원 합격이 주 목적이냐, 또는 경쟁률이 낮은 곳이 어디였어요? 또는 경쟁률이 높은 곳은 어디였어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분석차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보기는 하지만 실제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어머님들이 합격이라는 걸로 영재원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이들이 영재원 대비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과정 중심의 평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률을 굳이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자체가 영재원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신다면 경쟁률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
그리고 지적 호기심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재원이다. 그래서 영재원 경험치를 학습을 독려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